안녕하십니까, 정재경입니다. 이민아 리포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은 대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찾아갈 장소는 바로 태화강인데요. 이 태화강에는 울산의 역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역사가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남북을 가르며 흐르는 태화강. 아름다운 풍광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네. 강물이 많이 있으니까 보기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강이 이제 우리 태화강이 말하면 이 강이 역사의 강이다. 역사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제 우리가 울산의 역사가 바로 태화강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상류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그 역사가 옛날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신석기나 구석기, 청동기 시대 이야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방구대 안각화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알죠. 또 그 위에 가면 또 우리 시나리 구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에. 구석기 시대부터 올라오는군요. 예, KTX 울산역 앞에 가면 옛날에 구석기 시대 이제 석기 공장이 나왔습니다. 돌 깨서 만드는 공장. 그게 나왔고, 그래서 그런 역사부터 이제 우리가 방구대 안각화, 천젤리 각서, 다 옛날에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흘러오면 이제 우리 사모에 가면 신라 역사가 또 사모에 있고, 또 내려오면 또 여기 우리 이제 태화루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려시대 역사, 네. 고려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이제 조선시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제 쭉 있는 곳이 바로 이 태화강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울산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 태화강이라니 신기하면서도 놀랍지 않나요? 하필 태화강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태화강은 이제 태화사라는 절 때문에 이제 태화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여기 이제 태화사를 지었거든요. 네. 643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왔어,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자장율사가 중국의 태화지라는 산서성에 가면 오대산이 있습니다, 오대산. 네. 옛날에는 청량산이라 그랬어요. 그게 문수보살이 나타난 곳인데, 거기 태화지에서 어떤 신인을 만나가지고,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일을 위해서 태화사를 지어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황룡사지 탑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장율사가 여기 이제 태화사지를 쭉 이렇게 이제 태화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이제 절이 강 따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태화강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 태화라는 것이 진덕여왕 때 신라의 마지막 연호입니다. 연호. 네. 태화다. 그런데 뒤에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태화라는 면호를 버리고 정관이라는 당나라 연호를 취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태화라는 게 바로 신라 자체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름도 됐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애쓴 선조들의 마음이 태화라는 단어에서 느껴집니다.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에서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태화루. 이곳에서는 고려시대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울산에 왕이 다녀간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어떤 왕이에요? 그게 이제 고려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 고려 그러니까 성종. 약 천년지는 서기 997년 고려 성종 때 성종이 이제 8월달에 음력 8월달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미리 태화강 얘기를 하자면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처음 태화강 강물이었어요. 여기도 전체적으로요? 예. 그때 강에 물이 많아가지고 그때 온갖 고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큰 고기, 작은 고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성종이 997년에 어디 왔냐면 저기 태화루 있죠, 태화루. 네. 태화루에 이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잔치를 했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물에서 고래가 올랐어요. 고래. 큰 고기. 큰 고기라 그러는데. 실화인가요? 예, 올라오고. 여기까지 고래가 다녔나요? 예, 고래사에 나오죠. 그래서 그걸 네. 뛰어들어가서 잡았어요. 다 잡아가지고 그날 잔치하는데 고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큰 고기한테 고래를 잡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성종이 그때 이제 이래 감기가 들었죠.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가을이니까 그때 이제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현종이 이제 그리고 이 왕이 성종이 죽게 됩니다. 한 달 뒤에 돌아갔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성종이 왜 왔느냐 하면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경주 이제 동도라 그랬잖아요. 경주에 같이 호부라든지 뭐 절부나 여러 가지 충진들 시상을 하고 이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 과로사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 과로 하다가 또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여기서 물도 맞고 하니까 이제 별세한 거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울산에 이렇게 숨은 역사가 많았다는 걸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그 당시에는 태화강이 굉장히 물이 넓어가지고 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배가 이래 뭐 교육선들 저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언양까지 올라가고 그럴 정도로 옛날에 태화강 물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고 참 역사도 풍부했고 사람들이 다 행복했고 그 시대가 바로 이제 고려 시대의 그 이제 우리 울산 태화강 변이라 할 수 있지요. 태화강에는 최근에 유명한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장중하고 위험이 남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예교입니다. 이예교. 이예교. 예. 네. 이예교. 여기 이제 다리가 완공은 아마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이제 이예로라는 그 부분에 한 다리죠. 태화강을 건너는 다리. 왜 여기에 오자고 하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에게 조선 시대 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네. 태화강 역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 보면 여기 보면 저기 이제 만해정이라고 있죠. 만해정. 만해정. 조선 시대 그 정자. 네. 만해정이라는 유명한 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서장성의 묘라고 또 이래 풍류를 아는 분의 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릉정 마을이라고 하는데 울산의 바른 마을입니다. 바른지 마을인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뭐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 거기 이제 출신 인물 중에 이해라는 분이 이해. 이 다리 이름을 유래된 이해라는 분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그분 후손들도 많이 살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분 그 이해 유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서 여쭤보지 야, 않습니까? 이해는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최고 외교관. 네. 그분이 당시 최고의 외교관이셨던 거죠? 그렇죠. 지금도 최고의 외교관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조를 체결해가지고 그 외구의 침입을 끊었어요. 그 외구, 고려 말에서 전초까지 외구들이 뭐 거의 막 수백 개 이상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걸 그분이 이제 끊었다고요. 조선 세종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약조를 체결해가지고 일본에 수십 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잡혀간 분을 수백 명, 약 700명을 구해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세종대왕이 막 갔다 오도록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분이 원래 이제 울산 사람이고 마릉정 출신이거든. 그분을 기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태화강이 낳은 울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인물이죠. 다리를 올라가면 태화강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닥을 통해 시퍼런 태화강 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리를 기준으로 양쪽에 예. 강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예.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투명 다리는 또 너무 오랜만에 와서 예. 울산에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예, 그렇죠. 이해교에서 보는 태화강 풍경은 어떨까요? 남산 12봉과 십리대숲, 만해정까지 그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태화강과 엮인 사건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하나 들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도산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도산성 전투. 네. 예, 이게 1597년 12월에서 이제 1598년 1월까지 네. 음력입니다만 그래서 한 13일간 전투가 펼쳐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투에 이제 그 조명연합군 56,000명, 그 다음에 외병이 이제 10,000명에서 그 이제 한 2만 명 가까운 데는 지원군하고 이렇게 싸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역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그때 싸울 때 한마 그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그 성을 거의 점령할 뻔 하다가 점령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총을 가지고 쏘고 이제 외병들은 막 그 가치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필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뭐 소위 말하면 그 빗물을 받아서 마시고 그 다음에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뭐
그 말똥을 짜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만민이 전문을 지킬 찰나에 이제 그 외병들이 지원군이 와가지고 그 군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못 이겼는데 그때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그때 우리 조명연합군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하게 싸운 전투가 그 도산성 전투, 지금 학성공원입니다. 학성공원. 학성공원의 울산 외성을 도산성이라고도 불렀는데요. 400여 년 전만 해도 피비린내 나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울산 의병들이 활력이 대단했습니다. 울산 의병들. 그때 이제 의병장들이 많이 참전해가지고 뭐 이래 전사하신 분도 있지만 그 네. 용감히 싸우고 나중에 이래 좀 선무원정 공신도 되고 그래서 그 전투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때 그 풍진수길이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잖아요. 그래서 치워를 싸워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8월 18일 날 죽었거든요. 그 죽고 난 데에도 2차 도산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점령은 못했지만 그때 그 일본 외병들이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임진왜란의 가장 최대 전투가 바로 울산의 도산성 전투다. 네, 이 역사 책에서만 보다가 또 막상 이 태화강에 와서 직접 들으니까 더 뭔가 와닿는 게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울산이 이제 최대 그 옛날에 그 국방을 지키던 곳이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쭉 가면 이제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 네, 뭐 봉수대. 하산 봉수대, 가리 봉수대, 천내 봉수대, 남목 봉수대. 자, 이게 옛날에 이제 외구들을 들어오는 막는 봉수대입니다. 외적들을 막는 봉수대. 촘촘하게 있거든요. 여기를 지켜야 이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이래 항문과 도시인데 여기를 지켜야 이 조선이 이제 보호가 됩니다. 더 조선 이상 지켜준다. 침략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킨 국방의 요새 최전방이 바로 울산이고, 뭐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가장 용감했고, 공도 많이 세웠고, 또 활기도 있었고, 여기는 소금도 많이 났고, 고기도 또 많이 나, 의류도 많고, 큰 고장이고, 그래서 한양에서도 항상 울산은 큰 고장이다.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고장이다. 그래서 그런 그 별명이 이제 있었죠. 그렇다면 선생님, 예. 이 태화강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태화강은 울산을 관통하는 정신이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대 우리 산업이 우리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울산이 이끌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조선, 자동차, 화학공업 등등 비철금속 이래 지금 우리가 그 산업적으로 조금 이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울산에 살아온 그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 가지고 우리가 그 정신을 불어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래 나아가면 오늘의 그 울산의 겪는 위기도 다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태화강의 의미다, 뜻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태화강. 그 속에는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삶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태화강은 역사가 흐르는 우리의 강입니다.